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비인님 질문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고 가정적인 남편에 아이도 건강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딱히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너무나 우울합니다. 제가 좀 부촌에서 성장해 그곳 학교를 나와서인지 친구들도 집안이 좋아요. 저는 부족할 것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제일 먼저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도 끼리끼리인지 친구들은 집안도 좋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비싼 아파트 사서 신혼집 차리는데 저희는 전세에서 시작해서 얼마 전 겨우 빚더미인 집 장만했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친구들은 돈으로 정말 편하게 키우더라고요.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긴 한데 하루하루 고달프고 궁상맞게 사는 게 우울해요. 아이가 자라서 지금처럼 육아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해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사교육, 유학 등에서 돈 들고 속상할 일이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남들 사는 대로 사는 삶이 맞는 건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걸까요? 결혼 전 생활이 그립기도 하고 지금 제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사연자님 지금 증세를 진단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비교지옥.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 못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뭐가 낫다, 뭐가 못하다 이걸 자꾸 의식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해도 오래 못 가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구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느끼시는 건데요. 경제적인 면에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사연자님이 연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1000명이라면 그중 10등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실제 수입을 비교해 보면요. 10등인 사연자님하고 999등인 사람의 수입 차이보다 사연자님하고 1등인 사람하고의 소득 격차가 훨씬 커요. 사연자님은 999등인 분보다 100배 정도 많이 버는데 1등은 사연자님보다 억배는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원래 세계적으로 부의 분배 문제가 그래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 5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인류가 갖고 있는 부의 5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연소득 상위 1%가 1억 원대라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워낙 여기저기서 억 하니까 1억 원대 연봉 정도는 좀 흔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대출이나 저축 같은 거 하고 세금도 내고 하면 본인 체감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더구나 자식이 있으면 자기 기준에 따라 빠듯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상위 0.1%인 친구들 사는 걸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상위 1%도 비교 지옥에 빠지면 하위 1%하고 비슷한 행복도로 사는 거예요. 반대의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행복도 1위인 나라가 부탄인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 말 했었죠. 그 가난한 나라가 행복도 1위라니 역시 행복은 돈이 좌우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최근 부탄의 행복지수가 90이 밖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렇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건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비교지옥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멈출 수 있는 방법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당장 실천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음을 지금에 집중하는 걸 실천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연자님 고민 사연을 봐도 자꾸 이야기가 과거나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친구들보다 내가 잘 나갔었는데
결혼 전이 좋았는데 미래에 돈 많은 친구들보다 내가 더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딱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른성장학교 채널 보고 계시는 이 순간, 그냥 지금의 생각을 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비교하고 불행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명상의 원리가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전에 세계적인 슈퍼모델들이 성공했지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명상하고 행복해졌다,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비슷한 원리예요. 이 뇌의 작동 원리 자체가 그래요. 바쁘게 살면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바쁘게 살면서도 자꾸 마음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불행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생각을 두고 이 시간만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이하고 있으면서 아이가 예쁜 마음이 들면 그 순간 행복만 생각하세요. 자꾸 애는 예쁘지만 얘를 무슨 돈으로 대학 보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걸 깨달으면 지금 여기 이러고 주문을 외듯이 마음속으로 외쳐요. 그러면 그때 알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행한 마음이었구나. 이게 생각보다 엄청 효과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순간에 집중하면 타인의 삶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시간, 그날에 충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든 내 의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의지가 들어간 선택은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만약 내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선택해서 먹는 거니까 옆에서 해삼탕을 먹든 코스 요리를 먹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1인당 2만원까지만 2만원, 그렇게만 주문할 수 있게 제한 걸어놓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은 요리 메뉴, 이 정도 시켜서 먹고 있어요. 근데 옆방의 다른 회사는 인당 6만원짜리 중식 코스 요리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비교되거든요.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다니, 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 기호와 성향에 맞는 선택을 내가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잘 안 하게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제 심리적 특징이 이랬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는 거하고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저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못 믿겠으니 자꾸 상황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간다고 해야 하나?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을 맡기는 면이 있었어요. 저는 제 삶의 모범이 되고 조언을 주는 모델이 없어서 힘든 케이스였는데, 저하고 반대되는 상황이면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강력한 조언자가 있고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평생 자기 선택을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결혼해서 배우자가 그렇다든지, 사연자님은 내 자신이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을 늘려보세요. 작게는 음식부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메뉴 선택하면서 드셔보세요. 모유수유 해야 하니까 매운 거 못 먹어. 커피도 못 마셔. 우울하면 미리 차교해놓고 하루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맨날 애들 먹는 거, 남편 음식 취향만 맞추지 말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선택도 좀 해보세요. 애들 어릴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가 내 욕구대로 선택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멀리는 내 진로나 직업 같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도 너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맞추지 마세요. 그래야 남들 인생 견눈질 안 하고 내 인생만 볼 수 있거든요. 행복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흔하게 떠도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내 인생의 바닥과 비교하지 마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연자님 친구분들 다 좋아 보이죠? 근데 또 다 나름의 부분적인 불행이나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건 남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사연자님도 그러실 거면서 막상 겉보기 상황만 보면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게 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기둥으로 해서 나름대로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하나 찾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